안녕하세요. 세종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강병준입니다. 저희는 앞전 현상을 이용한 플렉스블 나노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개발 및 응용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연구 목적 및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배출의 주 요인은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기술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한다면 친환경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특히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앞전 특성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 소자 관련 연구는 배터리 대체 및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PVDF와 PVDF-TRFE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PVDF는 반결정의 고분자이며 5가지의 결정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자 구조를 살펴보면 CF 결합은 F의 높은 전기 음성도에 의해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타형 페이즈 PVDF에선 모든 당량체가 한 방향으로 정렬하게 되어 삼각자 모멘트가 극대화되어 자발 분극이 커지고 가장 높은 앞전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PVDF TRFE는 TRFE를 공중합시킨 물질을 VDF에 중합시킨 물질입니다. PVDF TRFE 공중합체는 스스로 베타형으로 결정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타형 페이지 PVDF보다 높은 앞전성과 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TMF는 무생무치의 극성 용매로 고분자 물질을 침투하거나 팽현시킬 수 있으며 다른 유기 용매와 다르게 물에 대한 뛰어난 용해성을 가집니다. 즉 고분자인 PVDF를 많이 녹일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TMF를 용매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큐리 온도는 자성을 갖고 있던 강자성체가 자성이 없는 상자성체로 바뀌는 온도를 의미합니다. 큐리 온도에 도달할 정도로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 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어 자기 모멘트의 결합이 깨지고 결국 물체의 자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큐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대부분의 결정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큐리 온도를 넘어선 온도에서 베타 페이즈 비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닐링은 재료를 고온으로 장시간 유지시킨 후 서서히 냉각하는 열 처리를 말합니다. 주로 화학적 구성을 변경하여 연성을 증가시키고 경도를 낮추며 가공성을 높이는 공정입니다. 실험에서 어닐링 온도를 조절하여 PVDF에서의 베타성의 비율을 확인하고 베타성 비율이 높은 어닐링 온도를 찾습니다.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PVDF TRFE 2g을 DMF 10ml에 용해시킨 뒤 스핀 코팅을 하기 전에 ITO PET 필름을 준비합니다. 스핀 코팅은 물체를 회전시켜 물체 위에 올려진 액체를 원심력을 이용하여 밀려나게 하여 물체의 임의의 액체를 코팅해 방막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ITO PET 필름을 넥클래스 위에 고정시킨 뒤 스핀 코팅을 어닐링 시킵니다. 어닐링 온도를 0도, 90도, 120도, 135도, 160도로 조절하고 베타상 비율이 높은 온도를 찾습니다. 네, 이제 베타상 비율을 SEM 관찰 및 XRD 확인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남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준성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PVDF, TRF에서 베타 페이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SAM과 XRD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사 전자현미경 SAM을 통해 촬영한 사진입니다. 스핀 코팅을 진행하지 않은 것, 어닐링을 거치지 않은 것, 그리고 각각 90도, 120도, 135도, 160도에서 어닐링을 거친 PVDF, TRF의 방막의 SAM 사진입니다. 스핀 코팅과 어닐링을 거치지 않은 방막은 베타 페이지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0도 이상부터 베타 페이지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120도와 135도에서 베타 페이지 비율이 최대임을 육안으로 알 수 있습니다. 큐리 온도 근처에서는 폴리머들이 재배열되어 결정성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160도 이상부터는 큐리 온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뭉친 부분이 보이며 제대로 결정 형성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0도와 135도에서 어닐링한 PVDF, TRF의 방막의 SEM 사진을 확대한 것입니다. 135도에서 어닐링을 거친 PVDF, TRF의 방막의 베타 페이지 비율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XRD를 측정해서 더 베타 페이지 비율을 정량적으로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그래프가 어닐링 온도에 따른 PVDF, TRF의 방막의 XRD 분석 결과입니다. PVDF, TRF의 피크는 약 20도에서 나타납니다. 보시면 핑크색인 135도의 피크 높이 변화가 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35도에서 베타 페이지 비율이 최대인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ITO 필름의 PVDF, TRF를 돋보였는데 이 ITO 필름의 피크 역시 PVDF, TRF에 유사한 20도 부근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XRD에서는 두 물질의 피크가 같을 경우 이 피크가 합쳐져서 보이기 때문에 앞서 분석한 XLD 결과는 PVDF, TRF뿐만 아니라 ITO 필름의 피크가 겹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제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피크가 나타난 각도가 다른 물질인 실리콘 웨이퍼에 그 PVDF, TRF를 도포한 후 XRD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135도 부근에서 PVDF, TRF의 베타 페이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경남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민준입니다. 다음으로 가진기를 통한 전압 전류 측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발표했듯이 에너지 하베스팅 중 앞전의 방식은 외부의 기계적 응력에 대항하여 발생하는 결정 격자의 전기 쌍극자를 통해 에너지 수합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때 이 결정 격자를 앞전 소자라고 하는데 앞전 소자는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전기가 발생하고 또한 교류 전기를 가하면 진동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작할 필름의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PNG 앞전 소자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닐링이 끝난 필름을 가운데 사진에 있는 증착기를 이용해 상부 전극이 될 AU를 증착해 줍니다. 이후 상부 전극과 하부 전극 각각의 전선을 연결해 줍니다. 다음은 PVDF 샘플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장비들입니다. 저희는 이 PNG 합전 소자의 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진기를 이용하여 압력을 주고 이에 따라 출력되는 전압과 전류를 확인하였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쉐이커로 샘플의 압력을 가해주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저희가 만든 PNG인데 각각 상부 전극은 AU, 하부 전극은 ITO입니다. 대부분의 합전 소자에서 주로 관찰할 수 있는 전압 전류의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진기의 쉐이커가 앞전 소자에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 소자가 납작해져서 마이너스와 플러스 전하가 상쇄되어 전압이 0이 되고 흐르는 전류 또한 0이 됩니다. 납작해진 소자가 다시 돌아가고 눌리는 과정에서 플러스가 되었다가 마이너스가 되었다가 하면서 이 가운데에 있는 그림과 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넘나드는 그래프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작한 PNG 합전 소자를 가진기로 측정해 보니 앞선 SM이나 XRD로 검증한 최적 온도인 135도뿐만이 아니라 큐리 온도를 넘어서는 160도에서도 유사한 전압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이는 특별한 경향성도 없고 120도나 135도에서 최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차 원인을 정전기로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가진기의 쉐이커가 샘플에 압력을 가할 때 직접적으로 마찰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전기가 발생하여 전류 전압에 의한 결과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진기의 쉐이커가 샘플에 직접 접촉하게 되는 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른 물질과의 트라이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쉐이커의 팁을 아까 앞전 소자의 그 상부 전극과 같은 물질인 A로 코팅한 후에 폴링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측정을 해보니 이제 셈이나 XRD에서 예측한 대로 베타 페이지가 가장 많은 135도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 값을 얻었고 혹시나 있을 정전기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135도에서 업, 다운, 즉 전극 방향을 바꾼 것도 측정을 했을 때 그 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전기적 영향이 존재는 하지만 매우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1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도영입니다. 이제 앞전 현상을 이용한 플렉서블한 나노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개발 및 응용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의 결론과 어떠한 분야에 이용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였던 실험은 PENG, 즉 앞전 소자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실험에서 PVDF의 베타상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과 만들어진 물질이 저희가 원하던 물질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PNG의 성능이 정말 차이를 보였는가를 확인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결과값들을 종합해보자면 SM과 XRD를 통해 확인해본 PVDF는 베타 페이지의 비율이 135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PVDF의 베타상의 비율이 클수록 가진기를 이용하여 측정할 때 측정되는 볼테이지와 커런트의 값이 크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앞전소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전소자의 특징들에 대해 꼽아보자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임에도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될 경우 주위에 존재하는 진동이나 압력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인 전기 생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 부품의 손상이 없는 경우 장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 박동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는 부정맥 환자들이 사용하는 심박조율기라는 것입니다. 이 기기는 몸 내부에 넣는 기기로 배터리 소비에 따른 6에서 9년 주기의 교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선 배터리가 너무 빨리 소모될 뿐만 아니라 심장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심박조율기의 앞전소자를 이용한다면 심장의 이완과 수축을 앞전소자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고 수술을 여러 번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나노리본 형태의 앞전소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곡면에 부착이 가능하며 수축과 이완에 따른 구부러짐이 자유로워 전기 생산에 용이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도로의 자동차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생기는 압력을 변환하는 것입니다. 도보나 차도에 앞전소자를 설치하고 그 위를 자동차나 사람이 지나갈 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공공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정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례로는 걸으면서 전기를 만들어 휴대전화를 충전시킬 수 있는 운동화나 증폭 앞전 액추에이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앞전소자는 2015년도 대비 모든 앞전소자 시장이 큰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앞전 세라믹 분야가 큰 변화폭을 보였고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따라 자동차용 앞전소자 부분이 더욱 성장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정성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분석 모두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특히 오차 확인도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어떤 흐름으로 지금과 같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잘 보인 그런 발표였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해당 팀에게 질문 사항 있을까요? 혹시 질문 사항이 생기면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채팅 오고 가면서 주고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앞선 디지스트 8번 팀이랑 같이 에너지 하베스팅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주셨는데 두 팀 모두 그동안 이용하지 않았던 버려지는 에너지원을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디지스트 9번 연구팀의 연구 소감 발표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호명해 주시는 학생 순서대로 소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병준, 김도형, 김민준, 김준성 학생 순으로 소감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 조교님 소감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강병준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진행하게 되어 직접 연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지만 그 조교 선생님 덕분에 줌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환경을 오염을 시킬 수밖에 없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을 멈춰야 한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진행했던 연구보다 심화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기에 연구에 대한 흥미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연구 과정을 통해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연구를 진행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네, 한국과학영재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도영입니다. 저는 이번 프리-URP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전에 진행을 했었던 연구와 많은 연관이 있어서 이제 더 즐겁게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조교 선생님과 같이 진행했던 팀원들이 많은 부분에서 도와주어서 이제 이번 연구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연구실에 가보지 못했던 것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남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준입니다. 사실 이번 프리-URP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건 아쉬웠지만 학교에 없는 다양한 장비의 사용법을 익히고 대학 수준의 연구를 연계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매우 뜻깊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던 R&E 과제 연구와는 또 다른 심도 있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일지망 원하는 연구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더욱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 연구 및 발표 준비도 이제
조원이나 아니면 조교 선생님끼리, 조교 선생님과 서로 도와가면서 원활히 진행된 것 같아서 좋았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내년 프리-URP에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과학부 2학년 김준성입니다. 저 평소에 환경이나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 관심 많아가지고 학교에서도 연구 활동할 때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제도 잘 못 잡고 여건도 마땅치가 않아서 진행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런 대학과 연계해서 더 심화된 내용으로 연구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약간 오차를 보정한다거나 뭐 효율 측정하는 거는 잠깐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것까지 실험해보고 또 분석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09조 조교 김예린입니다.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랑 프리-URP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실험 연구였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열심히 참여해주신 우리 4명의 학생들, 김도영, 김준성, 김민준, 강병준 학생을 포함한 모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